전압 변동률. 말 그대로 그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죠. 자, 전압 변동률인데요. 전압 변동률은 뭐냐면 무부하 전압에서 전격 전압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즉 무부하에서 부하를 연결해서 쓸 때 전압은 얼만큼 떨어지냐, 예, 이거를 묻는 거예요. 퍼센트 그 비율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전격 전압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부하를 연결했을 때의 그때 전압 분의 무부하,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때 전압 빼기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 곱하기 100. 이게 부하 변동률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에서 무부하 전압을, 뭐 전격 전압이 몇 볼트일 때, 예, 무부하 전압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무부하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요거는 뭐 그 이양해가지고 정리하는 건데 그게 좀 어려우시다 하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해드릴까요? 자, 전압 변동률은 Vn, V0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 자, 100 넘어가야겠죠? 곱하기 100이니까 넘어가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전압 변동률은 Vn, V0 마이너스 Vn. 얘를 Vn 분의 V0 마이너스 Vn 분의 Vn 이렇게 나타내도 되죠? 얘를 Vn으로 이렇게 분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Vn 분의 Vn은 1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넘어가면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100분의 전압 변동률 플러스 1은 Vn 분의 V0. 자, Vn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여기 1 플러스 100분의 전압 변동률 곱하기 Vn은 무부하 전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거 이렇게 그 이항이 조금 연습이 되신 분들은 뭐 외우질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은 무부하 전압 구하는 공식 유도해서 딱 이제 알면 되니까. 근데 이항이 좀 아직 좀 서툴다 하시는 분은 요거 하나 꼭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부하 전압 구하라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요건 그냥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 공식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이렇게 된다는 거.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에요. 근데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동기 발전기 그리고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이게 많이 나오죠. 네, 그거 이따가 또 할 거니까 이따가 보겠습니다. 균합선은 뭐냐면, 자, 압력을 균일하게 해주는 선이 균합선입니다. 자, 균합선은 언제 필요하냐면 직권 발전기, 그 다음에 평복권 발전기, 과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균합선이 필요합니다. 자, 균합선이 왜 필요하냐면 균합선은 전압을 균일하게 해주는 선이라고 했죠. 직권 발전기는 이렇게 해서 이게 계자입니다. 계자. 직권 발전기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해서 사용을 할 때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압이 같아야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계자의 저항이 다르거나 이 계자에서 발생되는 자속의 양이 다르면
그 자속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계자에 그 계자, 그러니까 자속의 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계자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지겠죠. 예. 전압이 같아지겠죠. 이 전압이 전압이 같아지면 얘가 만들어내는 그 자속의 양도 같아져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의 크기, 기전력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균합선이라고 해요. 이 균합선이 필요한 건 직권과 복권 발전기에 필요하다는 거. 직권과 복권 발전기에 필요하다는 거. 분권에서는 왜 이게 필요가 없냐면, 분권은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발전기를 병렬로 운전할 때 이 계좌가 이쪽에 자속을 만들고 이 계좌가 이쪽을 자속을 만들 때 병렬이죠. 그래서 걸리는 전압이 여기랑 여기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균합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균합선은 직권과 복권에 사용된다는 거. 복권에 직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균합선은 직권과 복권에 사용이 됩니다. 균합선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이 내용 알아두시면 답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직류 발전기를 병렬로 운전할 때 균합 모선이 필요한 직류기, 균합선. 이 균합 모선이 균합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필요하다고 그랬죠? 직권이 포함된 복권. 그래서 답이 직권과 복권, 발전기의 균합선이 필요하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건 직류 발전기예요. 전동기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발전기와 그냥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자, 요것부터 좀 얘기하고 갈까요? 자, 처음에 계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전기자를 회전시키면 전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류기를 통해서 전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직류 발전기라고 했죠. 이번에는 반대로 전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전기를 넣어주면 이 전기자에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는 계자가 존재하고요. 계자가 만들어낸 자속이 존재하고요. 이 자속이 지나가는데 전류를 흘리면 얘가 회전을 합니다.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얘가 회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동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동기에도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그 복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얘가 전동기면 이번엔 얘가 전동기예요. 얘가 전동기고 얘가 전기자고 얘는 이제 타여자 전동기가 되겠죠.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얘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전기를 이쪽으로 넣어줘야 단자로 전기를 넣어주는 거죠. 전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안에서의 전압은 자 여기서 전압을 이렇게 넣어주면 전압이 여기에서 한번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겠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 10V다 하면은 이쪽에 이 전동기의 유기기전력은
여기 단자 전압이 100V고 여기가 10V면 유기기전력은 90V가 되는 겁니다. 네. 반대죠, 반대. 네, 발전기와 반대예요, 전동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권, 직권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전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면서 낮아져서 전동기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이렇게 낮아진다. 네. 유기되는 기전력이라고 보다도 전동기 그죠? 전동기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다. 네, 요거. 발전기는 전기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동기는 전기를 받아야 움직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발전기에서의 직권, 분권을 잘 이해하시면 이것 또한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직류 전동기의 역기전력, 뭐 단자 전압,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네. 만든 내용이고요. 속도. 예, 속도는 그냥 이렇게 구하는구나. 요거는 뭐 문제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예.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발전기에서는 기전력이 중요하고요. 전동기에서는 토크가 중요합니다. 왜냐?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기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동기는 회전을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회전력이 중요한 겁니다. 회전력 뭐라고 하죠? 토크라고 하죠. 네, 그래서 거기다 중점을 좀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좀 정리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유기기전력은 발전기, 토크는 전동기. 네. 그래서 토크 구하는 공식은 2파이 A분의 PZ 파이 IA. 이게 I 얘기는 전기자 전류입니다. 전기자 전류예요. 네. 우리 발전기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뭐였죠? 60A분의 PZ 파이 N이었죠? 예, 좀 공식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분 지어서서 암기해 놓으시면 좀 정리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요거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출력. 예, 그죠? 예, 출력. 요거 공식 암기하는 거니까 전동기에서의 출력은 유기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예요. 이건 기계적인 출력입니다. 기계적인 출력. 예. 기계적인 출력. 그 기계 안에서의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 예,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 타유자 전동기도 그 타유자 발전기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이렇게 쭉 나타내어진 거고요. 요것도 우선 그 타유자 발전기부터 좀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토크, 특징, 특징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게 속도가 부하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전동기를 정속도 전동기라고 하는데,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공급전압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이 바뀌게 된다.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권 전동기도 분권 발전기 공부하시면 이것도 금방 이해되는 내용이고요. 토크 공식 또 나왔죠. 그런데 얘랑 아까 전에 뭐 있었죠? 2파이 A 분의 PZ 파이 전기자 전류. 이때의 단위는 뉴턴 메타였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킬로그램 메타를 물어보면 0.975 곱하기 회전수 분의 이때는 극수가 아니라 출력입니다. 출력. 출력. 그리고 이때 P는 극수고요. 여기서는 극수. 여기서는 출력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뉴턴 메타로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이 단위를 보고 사용할 공식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 보시고요.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여기 기계적인 출력 P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유기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직권 전동기도 직권 발전기랑 똑같아요. 그냥 그 발전기는 전압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고, 전동기는 전압을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징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속도 변동률. 좀 전에 전압 변동률 했죠?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부하일 때 속도에서 부하가 걸렸을 때 속도를 빼주고 부하가 걸렸을 때 속도를 나눠주면 그때 속도 변동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없을 때의 속도와 부하가 걸렸을 때의 속도의 그 비율은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전기자 전류 구하는 공식은 좀 전에 단자전압은 단자전압, 그러니까 전동기에서 주는 전압은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에 예, 그, 그 전동기 안에서의 걸리는 전압, 유기기 전력을 더해준 전압이라고 했죠. 여기서 전기자 전류를 중심으로 해서 식을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넘어가면 단자 전압에 빼줘야죠. 빼주고 요 R 넘겨주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R분의 A분의 V 마이너스 V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고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전기자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의 하나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알면 다른 공식, 책에서 나오는 공식을 딱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아는 공식 가지고 이렇게 유도해서 식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게 자꾸 연결이 되면서 다른 내용들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분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계자 제어법은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해서 자속의 양을 가지고 이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겠죠. 그다음에 직렬 저항 제어법. 전기자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서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조종하는 그런 방법이고, 전압 제어법.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압을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개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 주파수 제어법이라는 건 없어요. 3번이 되겠습니다. 직권 전동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전기 제동. 제동은 뭐냐면 전기 제동은 전기 가지고 이 전동기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발전제동, 역전제동, 회생제동이 있다는 거. 그,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이것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손실에는, 전동기의 손실에는 보전송과 가변송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철소는 무부하손에 들어가고 동소는 부하손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철소는 히스테리 시슨손과 와류손으로 나눠진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를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말로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기출문제에서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말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많이 보셨죠? 자, 효율은 자, 이런 거예요.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면 그때 이제 효율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실측 효율이고 규약 효율로 나눠지는데
발전기 규약 효율은 입력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력을 주고 어떤 출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입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출력이 80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 중간에서 20이 어디로 딴 데로 갔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입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출력에다가 어디로 딴 데 간 20 손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더하기 손실이 입력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출력 플러스 손실, 입력을 이렇게 나타내어 주고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나타내어 주고요. 전동기에서의 효율은 이 출력을 바꿔줍니다. 출력을 나타내기 위해선 입력에다가 손실을 빼주면 되죠. 그럼 출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 규약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나타내어진다는 거. 그리고 고정손과 가변손, 즉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나타내어진다는 거. 이 내용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규약 효율을 문제에서 규약 효율을 찾아라 하면 이거 찾으면 되고요.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찾아라. 그럼 이거 찾으면 됩니다. 자, 온도 시험은 실부하법과 반환부하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고요.